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은 휴일을 맞이해서 4월 24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 주제는 3기의 신도시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 두 번째는 비싼 아파트가 잘 나가는 이유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양극화에 대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 주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인생을 원하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 가족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든 비싼 아파트를 사야 되는 이유, 오늘 좀 부동산의 참여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두 번째, 교산 프로조 더 퍼스트로 인생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 저희 쇼킹부동산 멤버십 가족분들이 유주택자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분들은 3기 신도시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세종시 부동산 특집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회가 남아있는데, 실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세종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이후에 좀 거래가 많이 터졌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떻게든 비싼 아파트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별 전고점 대비 퍼센티지를 보면은 18억 초과는 전고점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고, 12억 초과에서 18억 이하는 전고점 90% 전후, 6억 초과 12억 이하는 85에서 90% 수준, 6억 이하는 80에서 85% 수준이 많습니다. 근데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이에요. 특히 초고가 아파트의 급등세가 굉장히 강하죠. 일단은 높은 금리에 영향이 있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멤버십 강의니까 심리적인 요인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의 특징 아시나요? 한국 사람들은 경쟁심이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입시나 취업이나 승진, 자영업 등 모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기 쉬운 환경에 처해진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눈이 높은 측면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도 실패했다고 보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령대별 평가 기준이 있어요. 20대는 어떤 대학에 다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 기준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어떤 회사에 다니냐, 대기업 다니냐, 중견기업 다니냐, 중소기업 다니냐, 이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을 해요. 40대가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디에 살고 있냐로 봐요. 야,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고 그것이 매매냐 전세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이제 집이라는 거는 단순한 주거수단이 아니게 됐어요. 나를 나타내는 신분이 됐다니까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안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근데 좋은 기업 다니면서 집값 저렴한 동네 살면 또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아파트의 수요 쏠림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것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예요. 그럼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아파트 기준이 뭐예요? 경기도는 12억 이상, 서울은 15억 이상 아파트라는 겁니다. 또한 고가 아파트가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가격이 비싸질수록 비중이 작다는 겁니다. 6억 이하 아파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6억 초과 12억 아파트, 12억 초과 18억 아파트, 점점 비중이 들어가고 18억 초과 아파트는 극소수밖에 안 됩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 같은 데 보면은요, 18억 초과하는 아파트 있는 지역 국평 기준으로 찾아보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당연히 사람들은 한번 부동산에 들어온 돈을 절대 빼지 않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더 비싼 부동산을 살 때만 처분을 한단 말입니다. 당연히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간다? 6억 이하를 팔고 6억에서 12억 아파트로 사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또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며, 12억 초과 18억 이하 아파트를 팔고 18억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갈아타기를 어느 시점에서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상급지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줄어들어요. 점점 가격이 비쌀수록 파는 사람이 줄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세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격이 높아질수록 희소성이 부각되고, 그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쉴 새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생긴다는 겁니다. 누군가 좋은 아파트를 샀을 때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나도 노력해서 저 아파트를 사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극히 일부더라고요. 진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한다? 그 아파트를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동네 차 막혀서 별로야. 심포도질이라고 하죠. 대출 막혀서 대출이 많아서 생활이 힘들 거야. 그래,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니면은 집값 하락할 건데 왜 샀대? 그래서 보면은 이런 유튜브 영상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셈이 많아서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좀 하락하길 원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이나 아파트 관련해서 회사에서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축하해 주거나 야, 그 사람들도 나도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종합할 때 아파트의 매수의 원칙 여전히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매수 원칙 첫 번째, 아파트는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현금과 주택담보대출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회사 대출부터 시작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금, 주식, 금융자산까지 전부 다 처분하면서 레버리지 끼고 사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와 자녀가 반대할 때까지 좋은 아파트로 계속 갈아타는 겁니다. 좋은 아파트로 가면 갈수록 지금 당장 이걸 왜 갈아타는지 모르겠지만 5년 뒤, 10년 뒤 보면 그때의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시점 되면 배우자와 자녀 모두 다 갈아타는 걸 반대할 때는 주택수를 늘리면 되고 그 주택수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늘려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소식은 교산 프로조 더 퍼스트입니다. 저희 멤버십 가족분들 중에서 여기 청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일반 영상에서 달아서 오늘은 이것을 이용해서 인생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산 프로조 더 퍼스트는 간단해요. 제가 일반 영상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못했지만 그냥 나라가 주는 2억 5천짜리 로또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2억 5천만 원이고요. 입주 시점엔 3억 4억짜리 로또가 될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남시 신축 25평이 5억 7천은 어디서 구해요? 못 구한다는 겁니다. 전세 한 번만 돌리잖아요. 제가 예상할 때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솔직히 이거 사전청약 아니었으면 꿈도 못 꿀 분양가입니다. 앞으로 이런 분양가를 민간 분야에서 절대로 기대하시면 안 돼요. 서민들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신도시에 분양을 받는 겁니다. 공공분야면 더욱더 좋겠죠. 그렇게 분양받아서 시간이 지나면 최소 50% 이상이에요. 최소 50%고 뭐 2배 넘는데도 흔합니다. 자, 그렇게 신도시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면 그것을 처분하고 좀 더 고가 아파트로 서울이나 서울 옆세권으로 옮겨오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좀 일반적인 방법이고 더 대박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교산 신규 분양과 더불어서 2주택 전략을 세우는 거죠.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22년 3월에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공공분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 주의사항을 보면은요, 일반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그래서 입주 때까지 꼼짝없이 무주택을 유지해야 됐던 게 기존의 일반 공급 공공 분양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3월부터 바뀐 제도가 있어요. 바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력 입법 예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 현행 입주 시까지 무주택 유지 요건을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완화가 된다는 거예요. 즉 입주 시점에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당첨 이후에는 주택수가 늘어나도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당첨 후 2주택 전략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교산 프로조에 당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인 가구, 3인 가구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50일 타입 신청하시고요. 4인 가구는 50일 타입 추천드리고 싶은데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5구 타입까지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은 5일 타입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서 당첨되면 뭐예요? 이거 입주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때까지 이것만 기다리시면 안 돼요. 내가 거주할 주택을 매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2029년 6월에 입주고 2032년 6월까지 전세를 줄 수 있으니까 7년 정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서 시세 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실거주 의무 있는데요? 그 조그마한 집에 들어가 살라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은 입주 3년까지만 이제 전세를 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요, 지금 2년 9개월 뒤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사람들이 퇴거를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그럼 이거는 분양받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연장이나 폐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설령 폐지가 안 된다라도 뭐 정치적 이슈는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슈니까 뭐 폐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솔직히 생각해봐요.
아니 수억을 버는데 그 들어가 사는 게 문제예요. 그냥 안 되면 들어가 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왜? 인생이 이렇게 바뀌니까요. 또한 많이 묻는 질문이, 야 이거 집을 분양권을 받은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사면 일시적 2주택 안 되잖아. 괜찮아요. 일시적 2주택 안 돼도 그냥 2주택 상태에서 끌고 가고요. 그중 한 채에 그냥 비과세 안 받더라도 처분해도 세금 많이 안 나와요. 단 공동 명의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주택은 비과세 받으면 되잖아요. 그 양도차익 큰 거 비과세 받으면요. 세금 문제 꼭 세금이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울 수준은 아닙니다. 유주택 쇼킹문호산 멤버십 회원분들은 3기 신도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거주 의무가 적용 안 되는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지금 창릉하고 계양은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런 곳에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있어요. 첫 입주를 초피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범단지 중심으로 사업을 굉장히 빨리 추진하면서 제가 볼 때는 공사판 한복판에 아파트만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 초피 달라는 대로 피 줘버리고 매수하시고 장기간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건 저희가 멤버십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멤버십 가족분들의 3주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알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